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작가님들 모두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희 집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연휴 동안 거의 외식을 했는데요. 연휴 첫날은 가족들과 대게를 먹으러 갔습니다. 영덕 대게처럼 살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맛있게 잘 먹고 왔어요. 그리고 남은 연휴는 계속 카페에 가서 작업했습니다. 명절만큼은 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빨리 심사고를 만들어야 해서요. 다른 사람들은 프리랜서라고 하면 시간적 여유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작가가 되고 나서 더 바빠진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서 그런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으면 매 시간이 그냥 근무 시간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대신 글을 써주는 사람도 없으니 일을 미루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요. 결국 언젠가는 내가 다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하소연은 이쯤 하고 오늘 공유해드릴 정보를 꺼내볼게요. 오늘은 웹소설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캐릭터 만드는 방법에 관해 얘기해 볼 건데요. 주인공부터 조연해서 악역 구상하는 법까지 다뤄봤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소설 속 캐릭터를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인공에게 명확한 목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주인공의 표면적인 욕망과 내면적인 욕망을 알아야 해요. 표면적인 욕망은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난 욕망을 뜻하고 내면적 욕망은 주인공 본인도 모르는 숨겨진 욕망을 말합니다. 배우가 주인공인 소설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배우의 표면적인 욕망은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가 되어 정상에 오르는 것이라면 내면적인 욕망은 부모님에게 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자라면서 늘 형과 비교당하고 무시당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내면의 욕망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그 인물이 겪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정말 현실에서 볼 법한 인물을 그려내려면 인물의 숨겨진 욕망에도 귀를 기울여야 해요. 보통 표면적인 욕망은 소설 초반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의 목표가 되고 서서히 드러나는 내면적인 욕망은 주인공이 최종적으로 이뤄야만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캐릭터의 전사를 촘촘하게 짜는 것입니다. 캐릭터의 성격에 영향을 미쳤을 인물이나 사건을 미리 짜두면 개연성에 구멍이 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 현실에선 타고난 기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만큼은 반드시 사연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독자들이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오디션 프로를 볼 때도 특별한 사연이 소개된 참가자를 더 응원하게 되는 것처럼 독자가 주인공의 사정을 알게 되면 주인공을 더욱 응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사를 짜는 것은 작가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작품 초반부를 쓸 때는 작가도 아직 캐릭터와 어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물의 과거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빨리 인물과 친해지고 싶다면 인물의 입장이 되어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캐릭터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이라고 해서 완벽하기만 하면 매력이 없어요. 현실에서도 볼 수 있을 법한 인물처럼 약점이나 결핍, 트라우마 또는 말 못할 비밀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캐릭터의 행동에도 이유가 생기고 독자들도 공감할 수 있거든요. 스토리도 더욱 풍성해지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족한 모습만 보이면 안 됩니다. 트라우마나 약점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독자들도 즐겁게 글을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인공의 목표를 방해하는 반대 세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대 세력이 너무 약하면 흥미가 떨어져요. 악역은 강하면 강할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작품에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내니까요. 하지만 악역만큼 강한 힘을 가진 조력자도 배치해둬야 독자들은 안심하고 작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악역의 사연이 너무 강렬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 사연이 악역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거든요. 악행을 저지르는 데에는 분명히 자신만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독자의 공감을 사는 순간 독자는 악역의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역을 만들 때 동정심을 유발할 만큼 절절한 사연을 만들지 않아요. 주인공보다 악역에게 시선이 쏠리면 안 되니까요. 또 감당하기 힘들 만큼 강한 악역과 또 만만한 악역을 같이 만듭니다. 최종 보스를 상대하기 전 만만한 빌런을 이용해서 중간중간 사이다 장면을 넣기 위해서요. 캐릭터 만드는 법 다섯 번째는
주인공과 가까운 조연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유머러스한 조연이 있으면 장면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잠시나마 긴장감을 완화할 수 있거든요. 또 조연의 말 한마디로 주인공의 생각을 전환하게 할 수도 있고 주인공이 몰랐던 소식이나 정보를 알려주는 데도 유용합니다. 대화 속에서 주인공의 매력이나 성격을 드러내기도 좋고요. 다만 조연이 주인공보다 더 돋보이거나 비중을 많이 가져가선 안 됩니다. 독자들이 정말 궁금한 건 주인공의 서사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캐릭터의 자기소개서와 인물 관계도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주인공의 특징적인 성격과 사소한 습관, 가치관, 취향, 이성관, 화났을 때 보이는 행동,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캐릭터에 생동감이 생기고 일관된 행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물의 말투까지도 정해놓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 자신감이 없는 성격이라면 말끝을 제대로 맺지 못하고 흐린다던가 아니면 주인공이 차갑고 냉정한 성격이라면 사무적이고 딱딱한 존댓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때 주인공의 성격은 전체적인 스토리와도 잘 맞아떨어져야 해요. 만일 주인공이 사기를 당하게 되는 이야기라면 주인공은 평소에 남의 말을 의심 없이 잘 믿는 성격이어야 개연성에 맞습니다. 스토리 전개상 의심 많고 조심스러운 성격의 주인공이 사기를 당하게 해야 한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독자는 납득할 거예요. 인물 관계도를 그릴 때는 가족 관계에서 친구 관계, 직장 관계까지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관계도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등장인물이 방치되거나 소외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소설 속 캐릭터 만드는 방법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작법서에서 봤던 내용과 제가 실전에서 직접 쓰는 방법을 토대로 말씀드린 거니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매력적인 주인공 만드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